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북리더 채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교사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기백 선생님 제 페이스북 친구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섭외했거든요.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한 소개를 듣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림동 구로구에 위치한 동구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성기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서울말을 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에게 좀 어필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선생님이 일단 우리 책 얘기를 해야 되니까 책 네, 소개를 선생님 간단하게 좀 뭐 일단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 책을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네,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란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울림을 많이 준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명예욕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제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데요. 거기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건 비단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랑 안 맞는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또는 내가 추구하는 신념과 어긋날 때 나는 조직에 순응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내 신념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아이 둘 키우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책,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박승훈 선생님의 지금 현재 제자들인 고등학생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데 며칠이나 걸리셨나요? 한 일주일 정도 음, 걸렸습니다. 어, 그러면 일주일이라고 학생들에게 예. 하는데요. 균등하게 읽은 건 아니고, 네. 이게 챕터가 5개가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챕터를 딱딱 끊어서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루에 한 챕터 이틀, 3일째 보고 음, 나머지 2개 챕터는 어제 그 토요일에 출장 갔다 왔거든요. 지하철 네. 타고 갔다 왔는데 그때 네. 지하철에서 다 읽었습니다. 책 읽기엔 지하철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서울은 요즘엔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하지 않나요? 그쵸. 책 읽는 사람 별로 없죠. 음, 눈에 네. 띄는 그런, 약간의 책을 읽으면서 약간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나는 그런 책 것도 읽는 있을 수 사람이다, 있을 뭐 것 이런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책을 고등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추천할 만할까요?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얻는 게 오히려 자유를 얻는 것이다라는 그런 음,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니까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구나. 음,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내 신념대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책에 나오는 구절이나 부분 중에서 언급하고 싶다거나 소개해주고 싶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 우선은 그 이 책의 그 마지막 부분에 유대교 교리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를 비판한다. 나를 싫어하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10명 중에 두 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더 없는 친구이다. 남은 7명도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나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있고 1명 정도는 나를 비판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싫어하는 사람 한 명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상처받고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나를 좋아하는 2명에게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면 더 나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는 비단 뭐 직장 생활하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선생님의 제자들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여학생들이 특히. 네. 뭐 남자들 물론이지만 좀 학생들이 그런 거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거든요. 네. 막 눈치가 보이고. 네. 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 뭐 소개해 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 사실 좀 궁금한 게 이 네. 책을 읽으면서 아주 좀 재미있게 읽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글을 참 잘 썼다거나 제가 선생님이 그 책을 선택하신 거를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제가 네네. 간단히 앞부분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대화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뒤에까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네. 대화식으로 해서 일단 넘기기에는 저자가 두 분이던데 두 분이서 이제 한 사람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그 플라톤의 철학과 아들러를 공부하신 맞습니다. 스승과 제자였던 느낌으로 대화를 하던데 그게 네. 이렇게 재미있는 방식이어서 좀 재미있게 읽으셨는지 아니면은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좀 참고 읽으셨는지 어쨌는지 궁금한데요. 그 제자로 나온 사람이 막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철학자라는 사람이 아들러 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 고민을 풀어주는 건데 네. 그 제자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의 얘기였어요. 저의 얘기. 음,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음, 되네? 막 이런 거를 그런 고민을 음, 풀어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음. 과제 분리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네네, 과제 과제. 분리라는 데 대해서 한번 좀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조언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어, 이 책의 과제 분리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든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가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과제를 분리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막 공부해라고 하는 게 너를 위해서야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자기 자녀가 공부를 못했을 때 막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수 있잖아요. 또는 자기의 지배욕을 실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학생들한테 공부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학생의 과제에 침범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학생이 공부하고 싶을 때에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아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신호를 보내왔을 때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 거. 이게 과제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그래서 음. 학생들이 좋으면 들으면 되게 좋아할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나 부모가 느끼는 그 입장, 선생님도 느끼겠지만, 그 학생들은, 가르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뭐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한다든지, 뭐 권한다는 게 이제 강권해서 읽도록 시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제가 보기엔 그 과제 분리를 일단 얘기를 들으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참견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네네. 부모님들은 그 학생이나 자녀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조언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늘 문제가 될까요? 늘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데, 이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건 이제 관점의 차이니까요. 저도 근데 아들러 심리학을 이 책
하나밖에 안 읽어봐서 사실 이렇게 아들러 심리학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럼 이 책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책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아, 네. 저는 보통 책을 구입하는 경로가 요즘 이렇게 주변 지인이 추천하는 것도 있고 신문에서 주로 보거든요. 신문을 네. 조선일보랑 경향신문, 한겨레랑 조선 두 가지를 보는데 네. 한겨레는 금요일 날 책 소개가 나오고 조선은 토요일 날 나와요. 보통 그렇게 나오면은 제가 이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 스크랩을 해두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스크랩 해뒀다가 예스24에 담아놓은 게 있는데 샀어요. 그래서 네. 네, 괜찮아 보이기를 샀는데 네. 이게 당장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책이 있는데 네. 이거를 꽉 채웠어요 이제. 근데 이 중에 한 3분의 1은 안 읽었거든요. 네. 네. 지금 계속 읽는 속도로 기사해보니까 2년 동안은 책을 안 사도 되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책이 35주 동안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산지 한 네다섯 달은 된 것 같은데 남들 다 읽고 있을 때 난 안 읽었네? 한번 읽어봐야겠다. 얼마나 좋길래 그러지? 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뭐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 있으신지 선생님. 우선은 데이비드 버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쓴 진화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본 입문서 같은 성격이죠. 그런 거를 네. 추천을 하고 싶고요. 학생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책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네. 왜 이렇게 책을 정리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이제 제 제자들한테 항상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저희 반 애들이나 제 지나간 제자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요. 니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은 니네가 나중에 독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수시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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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잘 편집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에버노트를 쓰는데요. 네. 저는 항상 책을 읽으면 이렇게 에버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요. 항상은 아닌데 화면 나오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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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걸 쓰고 제목이랑 쓰고 책 표지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감상평을 쓰고요. 나중에 그 내용 정리를 합니다. 이게 막 이런 숫자는 페이지 수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이 글을 인용할 때 바로바로 이제 좀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고 좀 중요해 보이는 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정리를 막 하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참 좋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다시 한번 읽기가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은 책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막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읽은 책인데 올해는 이거저 딴짓을 많이 하느라 지금 한 27권 정도 읽었는데 2014년에는 네, 이 정도 읽었었고 뭐 13년에는 이렇게 읽었고 12년부터 제가 정리 시작했었거든요. 네. 12년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고 나니까 되게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나니까. 그렇죠. 여기 두 번 읽기가 있는 이유는 약간 저의 그 성취감을 늘리기 위한 건데 왜 책이란 게 한 번 읽고 나면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책 읽고 나면 그렇게 막 기억에 남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두 번 읽을 때가 있어요. 두 번 읽으면 진짜 마음이 잘 와닿거든요. 그래서 두 번 읽은 거를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늘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이 숫자를 그래야지 막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 번 읽기라는 것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막 이랬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책을 1년에 몇 권 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책은 양이 막 굵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건 성취감 느끼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마인드맵으로 또 정리를 해놔요. 네. 이제 제가 정한 나름의 카테고리별로 제가 자녀 양육도 막 이렇게 정리해놓고 막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에버노트 연결되고. 에버노트로 이렇게 연동이 돼요. 에버노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던 걸로. 음,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책을 정리해 놓으면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되게 그렇죠. 이 네. 마인드맵 자체를 공유를 걸어서 어떻게 입학사정관제 하는 사람들한테 보게 만들면 음, 네. 선생님 화면 어떻게 돌아가죠? 네. 됐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왔죠? 이걸 꺼야 되나? 네. 그렇게 네. 하면은 되게 학생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그렇죠. 해서 책을 읽으면 정리하는 건 되게 좋죠. 어떤 방식으로든. 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걸 좀 잘 편집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으시면 자르셔도 되고 네. 네, 네. 제자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더라 네. 하는 사례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집은 사실 특별히 이제 제주도 직분들하고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잘렸던 부분을 좀 잘라내고 질문을 자막으로 놓는 것만 할 생각인데 어쨌든 혼자 책 소개하는 것보다는 또 재밌는 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근데 제가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일단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안내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하는 것도 그냥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걸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요즘에 비디오를 찍는 건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비디오를 일단 뭐 비디오 촬영하는 것 자체가 쉬워서 쉽기 때문에 제가 욕심은 뭐 더 재밌으면 좋겠지만 네네. 재미는 일단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또 뭘 읽을지 사실 궁금한데 다음 책이요. 예. 다음 책은 다음 책은 지금 요거 읽을 거예요. 요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어떤 네. 이거 책인가요? 읽으셨나요? 아니요. 요거 그 손석희 씨가 되게 추천했던 책인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거기를 생각하게 되는. 코끼리를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프레임 논쟁, 이제 정치적 그런 얘기인데,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국정화가 한창 이슈고, 좀 한동안 그러니까 정치 카테고리를 안 읽었는데, 가장 최근에 읽었던 정치 카테고리가 그 다니엘 튜더의 뭐죠? 희망이 있는 뭔가 그건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거 읽었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읽어보려고 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이제 거의 우리가 되게 시간을 오래 사실 엄청, 이렇게 엄청 길게 한 것 네, 같은데요. 엄청 길게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지겨워서 안 볼 것 같은데요. 네, 좀 너무 길지 않을까? 뭐 우리가 유명인도 아니고 이거 40분 동안 볼만한 4, 50분 동안 볼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또 기회 되면 다음에 또 선생님이랑 책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네, 말씀하신 책을 정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뭐 교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초등학교 우리 오늘 그 얘기 안 교사로서의 뭐 했네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계속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듣고 뭐 또 그리고 바라는 거는 직접 만나서 한번 뵙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처갓집이 부산인데, 네. 네, 부산 내려가면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번 부산 쪽으로 오셨다가 이제 올라가시면서 진주 들러서 이제 대진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언제 시간 네, 나면은 직접 뵙고 나면 이제 또 연결이 또 달라지니까 네, 이 네, 네. 페이스북에서 말던 거랑 그래서 직접 뵙고 한번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뭐 진주를 네. 찾아뵙든 제 아들 네. 데리고 네, 한번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 또 사실 준비도 하시고 하시느라고 아무튼 많이 쓰셨으면 선생님. 저도 아무튼 선생님도 감사드리는 게 네. 이런 아주 재밌는 경험,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구글 행아웃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아, 경험들. 네, 맞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저도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또 생겨서 저희 반 애들한테 선생님이 네. 어저께 이런 경험을 했어. 지금은 음, 이렇게 IT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사회니까 얘도 고민을 많이 해봐. 이런 얘기를 해줄 건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잠깐 너무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일단 오늘 올라가면 아니, 링크를 드릴 다음에 테니까. 천천히 편집되시면 제가 이제 네. 유튜브에 올리실 거 아니에요. 네네. 저희 반 이제 클래스팅에 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